2020년 올해는 여러 상황 때문에 국공립미술관은 휴관과 개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좋은 전시가 많았음에도 아쉽게 놓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에서 진행된 모두의 건축 소장품전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시립 남서울관은 원래는 미술관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원래 1905년 벨기에 영사관으로 지어졌던 건물인데 1981년에 이 관악구로 이축을 한 이후에 2004년 9월이 되어서야 이제 미술관으로 활용되게 되었던 공간인데요. 사실 소개해드릴 모두의 건축 소장품전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모두의 소장품이라고 해서 미술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이 남서울 본관에서는 모두의 건축 소장품전이라고 해서 여긴 건축 자료들만 볼 수 있는 전시가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획전은 실질적으로 정문 들어가서 좌측편 1번 방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처음 방문했다라는 전제하에 옆쪽에 소개될 퍼블릭 프로그램 라운지하고 상설 전시관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시작 공간이 우리가 상처의 역사죠. 숭례문이 소실된 이후에 이제 복원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공간입니다. 앞에 있는 건 숭례문 건축 복원에 사용되었었던 주상포 모형, 현대에 제작된 모형과 더불어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막상 이 벨기에 영사관이었던 건축물은 서구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 서구식 건축물과는 다르게 나무를 기반으로 서로의 이음새를 통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던 조선의 건축과 더불어 역시나 복원 시 준비되었었던 기와의 이미지들을 같이 볼 수 있고요. 이 방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어진 방까지 가주시면은 이걸 좀 더 연계해서 실제로 2008년 숭례문이 불탄 이후 거기서 나왔던 건축 부재들, 자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숭례문에 사용됐었던 건축 자재들하고 더불어 구 벨기에 영사관을 이축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보존, 건축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하게 된 당시 고전 양식의 건축 기둥 같은 걸 같이 선보여서 근대 한국에서 활용되었던 건축 방식하고 조선 시대에 활용되었었던 건축 방식을 좀 비교해 보여주면서 한국의 건축 역사를 좀 만날 수 있게 준비된 공간이 이 앞쪽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 번째 방이 상설전시관이라서 여기가 이 미술관을 소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술관이 된 전 벨기에 영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언뜻 보시면 1905년에 여기가 처음 이제 벨기에 영사관으로 건축된 이후에 회안동에서 어떤 사연을 거쳐서 관악구로 이게 이전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들이 좀 소개될 거고요. 그 2004년 가을이 되어서야 미술관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하게 된 거죠. 그 역사 자체를 자료들과 더불어 모형 그리고 기록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준비된 상설 전시 공간이니까요. 혹시 처음 방문하셨다면 바로 기획전을 보기 이전에 상설 전시 공간 먼저 만나보고 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건축 소장품이라는 전시는 이 공간부터이고요. 크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층이 일부 전통 건축 사물의 편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부터 19세기까지의 한국 건축을 이제 좀 선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이제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건축이 좀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보물에 해당하죠. 보물 제915호에 해당하는 보훈법주사 대웅보전의 공포결구체라고 소개되는데요. 나무 뼈대를 이용해서 이제 건축물 받칠 때 위쪽에 달려있는 건축 부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 중앙에 놓여있는 것도 역시나 보물에 해당합니다. 요건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기둥, 이게 1799년에 건축됐었다는데요. 200년이 넘은 건축 자재인 거죠. 자, 이와 더불어 옆쪽에 있는 게 아까 봤던 것의 연장선으로 역시나 숭례문에 사용되었었던 건축 부재들인데 화재 이후 이제 소실된 과정에서 보존하게 된 것들이 여기에 자료와 역시나 모형과 복원을 위해 준비했었던 설계 도면들을 통해서 좀 함께 소개되고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재미있게도 벨기에 영사관 건물일 때 사용되었었던 역시나 건축 자재들도 같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셔도 느낌이 참 다르죠. 우리 조선시대의 건축은 아무래도 한국 건축이 나무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 대신 사실 화재에 취약하고 해충에도 약하다고 하죠. 반면 서구 건축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돌하고 철골 구조 기반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보존성이 강하고 그만큼 약간 튼튼하지만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 또한 서양 건축의 특성이라서 나름의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이렇게 같이 보여줘서 두 역사, 두 문화의 만남을 건축을 통해 좀 소개하고 있는 시작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건축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말씀드린 이제 현대의 건축을 좀 만날 수 있는데요. 2층 공간이 2부인데 여기가 막 동선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긴 뭐해서 보고 싶은 공간부터 보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2부 건축 현장 창작의 흐름이란 공간 중 이 육전시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전시실은 이제 20세기 한국 건축 보여주는 공간이라서 이 테이블별로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제 8, 90년대 밀레니엄 시대의 건축가들이 어떤 식으로 건축을 준비했는지 만나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주로 그 시대 건축가들이 했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들도 백이영 건축가님이 건축하셨던 마포장 주택 조감도하고 경향신문사 사옥 건물 조감도가 좀 선보여지고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수근 건축가님의 서울음악당 건축 조감도 이미지도 좀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수근 건축가님은 지금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 건축사무소 그 건물로도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쪽에는 말씀드린 1950년대에서 70년대를 대표하는 이 근대 건축가들이 건축할 때 사용했었던 스케치 도구들이나 실제 단면도들이 좀 소개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었던 공간은 이쪽이 이제 한국 근대 건축의 좀 상징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중업 건축가의 대표 건축물인 3일로 빌딩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1970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50년 넘은 건물인데도 되게 세련됐죠. 이 김중업 건축가님이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평가받는 르 코르비지에 건축사무소에서 직접 일하며 사사받으셨던 분으로 소개되다 보니까 확실히 1층에서 봤던 건축 구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 이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건축 부재가 커튼월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이게 아까 밑에서 저희가 보물로 보고 왔었던 공포 결구체하고 닮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뼈대 이제 위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유리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그 벽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의 서양식 벽돌 건축물하고 다르게 철골 구조가 이미 하중 무게를 다 받쳐주니까 벽면에 벽돌 같은 거 대신에 전면 유리 건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긴 하지만 이 통유리 건물이 열이나 난방 같은 좀 여러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요즘엔 이렇게 모던한 박스형 그 미니멀한 건물 잘 안 짓죠. 하지만 이 1970년대 이 건물은 굉장히 미래적인 건물이었겠죠. 한국의 건축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을 좀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중앙 테이블에도 말씀드린 1980, 90년대에는 또 건축가들이 어떻게 본인이 이제 도면을 준비하고 건축 자료들을 수집했는가라는 당시에 활용됐었던 이제 스케치 도구들이나 혹은 촬영에 사용했었던 카메라들 이런 걸 좀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바로 뒤쪽이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라서 좀 더 현대적인 건축 스케치 도구들과 더불어서 바로 옆쪽에는 이제 삼것이라는 이제 건축 디자인 팀이 만든 디자인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건축적인 어찌 보면 해체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이 독특한 건축적 구조가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자료들을 선보임으로써 과거랑은 또 다르게 훨씬 좀 현대적인 매체들을 이용해 건축에 적용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동시대적인 이야기로 옆쪽 벽면에는 제가 사실 지금 연남동 살고 있는데요. 상수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예전에 서울 화력발전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을 폐쇄하게 되면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란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건축 모형과 더불어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가 지금 문화 공간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긴 2022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통의 과정 속에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역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우리가 자료로 만나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뒤쪽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긴 건축가의 방이라고 해서 방금 만나보신 그 시대의 건축가들의 뭐 기록들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좀 추억 돋는 사진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김중옥 건축가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방 들어오자마자 보여드렸던 백이영 건축가님이 파르테논 신전 가서 찍은 사진.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근대 건축가분들한테는 약간 좀 바이블 같은 공간으로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르코르비제란 건축가도 여기서 너무 감동해서 계속 이걸 스케치로 그리면서 인증샷까지 찍어왔던 기록도 소개되는데요. 우리의 건축가들의 그 추억 돋는 사진과 자료들, 그리고 그 르코르비제도 방금 스케치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긴 건축가분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도 소개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대 우리나라 대표 건축 대가 중 한 명인 승효산 건축가님의 북의 수목 사유원이란 드로잉 작품인데요. 사실 요즘 대학에서 건축과를 미대에 포함시키는 공간도 있고 공대에 포함시키는 공간도 있는데 전 건축은 엄연히 문화예술, 예술 분야라고 생각해서 건축가분들은 사실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 핸드 드로잉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물론 요즘에는 첨단 매체 이용해서 타블렛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예술적인 모습들도 만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더불어 옆쪽에는 좀 더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 팀의 작업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문화발전소라는 이제 건축 디자인 팀에서 선보이는 조개 건축이라는 이제 건축 아이디어 작품이겠죠. 작품 하나하고 밑에도 부적랜드라는 요건 회화 작품처럼 느껴지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개 건축이라는 작품은 이게 만약 실제 건축물로 제작된다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전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느낌도 나네요. 약간 개미집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상상과 아이디어가 펼쳐진 건축가의 방, 건축가의 작업실을 좀 둘러보는 느낌, 훔쳐보는 느낌으로 준비된 아카이브 공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은편 작은 방으로 가시면 이 8번 전시실이 실질적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의 이름도 자료실이라고 돼서 이번 이 전시를 위해서 좀 도와주신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청 건축 아카이브나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혹은 김중업 박물관 같은 건축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공립 혹은 사립 공간들에서 자료를 제공해줘서 도록이나 도면이나 이런 자료들, 그리고 영상 자료들도 직접 앉아서 우리가 열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아카이브가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가서 바로 오른편으로 가주시면은 모형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건축 모형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또 준비된 공간인데, 일단 가운데 눈에 띄는 건축 모형이 개인적으로 또 제가 좋아한다 말씀드렸던 김수근 건축가님의 대표 건축물 경동교회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서울 돌아다니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은근 봤었던 건축 모형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형들 보면 왠지 만들어지고 싶어지죠. 그래서 또 뒤에 숨은 방으로 들어가면 좀 추가적인 아카이브와 더불어서 우리가 직접 이거 만들기, 모형 만들기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레고 같은 거로 만들어 볼 때도 하나 딱 완성시키고 나면 되게 즐겁죠. 근데 막상 우리가 집에서 레고 할 땐 재밌어도 미술 전시는 그나마 구경을 다녀도 건축 전시 가라고 하면 뭔가 약간 너무 아카이브 형태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느낌 나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이 이런 건축 전시에도 좀 더 즐겁게 참여하고 건축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래 이렇게 중간중간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준비해 놔서 굉장히 잘 꾸민 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상황 때문에 못 보고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직접 가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VR로 즐기니까 또 나름 느낌이 있죠. 자,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방은 여기 견본실이란 공간인데요. 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보여지는 건
건축물에 직접 적용시키기 전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테스트해보는 샘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단 제 눈에 띄었던 건 이 첫 번째 정면 벽에 붙어 있는 미러볼이란 이제 인테리어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부분인데 실제로 완성되면은 이 작은 사진에 보이는 이런 느낌의 조명 형태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건 여기 나무처럼 보이는 게 세그루 집이라는 이제 견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건축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좀 예쁜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요 옆에 있는 것도 좀 특이하죠. 꿈세포라고 해서 요거는 천에 레이저 커팅을 하고 이제 금속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것도 이미지를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작긴 하지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벽면에 약간 벌집 모양으로 다양한 색감이나 빛이 스며들 수 있는 건축 자재로서 제작해서 이렇게 선보이려고 견본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층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현대 건축에 와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진짜 과학기술하고 접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전시는 과거 건축부터 시작해서 근현대 건축이 어떻게 점점 발전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남서울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들은 리플렛이나 자료들이 늘 참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 가시더라도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방문해서 역사적 흔적과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준비한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에서 진행된 모두의 건축 소장품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